안녕하세요. 책 읽는 달빛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포스트 코로나 사회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젠더 편을 준비했습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 모두 힘듦을 겪고 있죠. 그 중에서도 가정주부, 직장주부, 이 여성에게 여성의 힘듦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조망하거나 집중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젠더 편을 준비했습니다. 코로나와 젠더, 정의로운 돌봄을 향하여 조한진희님의 글입니다. 질병은 여성과 가깝다. 아이가 아플 때 책임의 눈길은 어머니를 향한다. 가족 중 아픈 사람이 있을 때 주로 돌보는 이는 어머니, 아내, 며느리, 딸이다. 물론 아픈 사람이 없더라도 집안의 의사는 어머니라는 말이 있듯이 평소 가족의 건강을 살피는 이는 주로 여성이다. 코로나19가 발생한 뒤 손 씻기 싫어하는 아이를 달래서 세면대로 데려가고 가족 중 누군가 가볍게라도 기침을 하지는 않는지 예민하게 살피고 체온계를 준비한다. 전업주부들은 새끼 지옥 속에서도 가족의 면역력을 위해 식단에 더 신경 쓰고 워킹맘들은 퇴근길에 스마트폰으로 영양제와 식재료를 주문하면서 질 좋은 집밥을 해주지 못하는 데 죄책감을 느낀다. 코로나19로 보육시설이 문을 닫고 학교가 온라인으로 개강했다. 요양원이나 병원에서 감염을 우려하여 돌봄 담당자들과의 접촉을 꺼렸고 요양보호사, 간병인, 장애인 활동지원사, 가사노동자를 해고하는 일이 급작스레 늘었다. 각 영역의 전문가들이 담당하도록 탈가족화했던 돌봄은 빠르게 다시 해체되었고 사회화했던 돌봄이 폭발적으로 집으로 몰려든 것이다. 돌봄을 사회화하고 제도화하는 일은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돌봄을 사회화할 수만은 없다. 손 씻기,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이 전 사회 구성원의 일상에서 지켜지기 위해서는 일상의 돌봄 노동이 작동해야 한다. 이를테면 마스크 착용을 힘들어하는 노년의 아버지를 모시고 이비인후과와 한의원을 들락거리고 학원을 못 가는 취준생 아이의 불안을 토닥이는 그런 일들 말이다. 그런가 하면 감염 위험으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가족 구성원 간의 갈등이 심화되기도 하는데 이때 갈등을 파악하고 구성원들이 감정에 공감해주고 대립을 완화하는 돌봄 속에서 집은 이제 머물 만한 공간이 되는 것이고 우리는 인내심을 유지하며 외출을 자제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노동을 어디까지 사회화할 수 있을까? 그리고 사회화할 수 없는 돌봄을 언제까지 여성이 사랑의 이름으로 수행해야 할까? 가사노동이 여성의 몫이라는 사고방식은 여전하다. 돌봄이 이처럼 불공정하게 수행되고 무임승차가 팽배한 주요 이유는 우리 사회가 여전히 남성 생계 부양자 모델을 기본으로 상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남성은 공적 영역인 직장, 여성은 사적 영역인 가정이라는 성별 이데올로기를 토대로 발전했고 여성은 본성적으로 돌봄을 잘하고 남성은 원래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는 믿음은 이를 고착화했다. 남성 생계 부양자 모델은 현실에는 이미 깨진 지 오래됐으나 돌봄의 성별성, 돌봄의 비민주성은 깨지지 않고 있다. 감염병 유행은 집에 머무는 시간을 늘리기 때문에 집안에서의 돌봄이 더욱 중요해진다. 돌봄이 없는 집을 상상해보라. 보육시설이나 학교에 가지 않고 집에서 다양한 안전사고 없이 건강하게 머물 수 있을까? 감기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을까? 아픈 노년의 부모는 어떠한가? 집안의 청결도 관리가 안 되면 다양한 세균에 감염될 수도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폭발적으로 증가한 일상의 돌봄은 여성의 과로 위에서 유지되어 왔고 그 덕분에 우리 일상의 안전이 이나마 지켜질 수 있었다. 우리 사회에서 돌봄 노동은 어떻게 취급되고 있을까? 요양보호사나 간병인 구인구직 사이트에 들어가면 석션 가능자 6시간 6만원, 재가 간병 12만원 12시간 8만원 같은 식으로 비용이 책정되어 있다. 이용자 입장에서는 적지 않은 금액이지만 반대로 돌봄 노동자 입장에서 봤을 때 이는 적절한 금액일까?
방문 노동인 전기기사 출장 비용을 보자. 형광등 안전기 교체 기사 출장 비용은 천차만별이지만 4만 원에서 6만 원 정도이고 소요 시간은 20분 내외라고 나온다. 안전기 교체 방법도 전기 지식이 별로 없어도 인터넷을 통해 방법을 익히면 직접 교체하는 데 큰 무리가 없는 일이라고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봄 기술과 전기 기술에 대한 임금의 차이가 10배 이상인 건 과연 적절한 걸까? 전문적인 기술이 아니고 위험 비용이 없어서라고 할 수도 있다. 돌봄은 사물이 아니라 사람을 대하기 때문에 좀 더 복합적인 기술을 요하는 영역이다. 소변줄을 교체하는 물리적 기술과 환자가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교감하는 정서적 기술도 필요로 한다. 방역수칙인 아프면 사나흘 집에서 쉰다를 보자. 아플 때 직장에 병가를 낼 수 있는가? 아파서 직장에 병가를 내고 집에 머물 때 제대로 쉴 수 있는가? 아파서 쉴 때 그 아픈 사람을 집에서 돌보는 사람은 누구인가? 그리고 이 세 가지 질문에 성별 영향평가를 해보아야 한다.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들일수록 아플 때 휴가를 내기가 어렵다. 여성 노동자 상당수는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다. 여성에게 집은 노동을 하는 공간이다. 쉼을 하고 노동을 멈출 수 있는 공간이 아니다. 아파도 집에 머무는 한 가사 및 돌봄 노동을 쉴 수가 없고 가족이 있어도 자신을 돌봐줄 사람은 없다. 아픈 사람을 집에서 돌보는 사람은 여성일 가능성이 높다. 남성 노인은 아내가 돌보고 여성 노인은 딸이 돌본다고 한다. 우리 사회 남성 생계 부양자 모델을 보편적 돌봄 제공자 모델로 전환해야 한다. 현실의 상당수 여성이 과도한 이중 노동으로 인해 위태로운 사선 위에서 살고 있다. 낸시 프레이저의 보편적 돌봄 제공자 모델은 생계 부양 노동과 돌봄 노동 양쪽을 수행하는 사람을 보편으로 설정한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상호 우전적인 존재이며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누구나 돌봄을 필요로 한다. 기존의 여성의 일로 간주되었던 돌봄 노동은 성별과 상관없이 기본적인 시민의 역할로 규정된다. 모든 일자리는 생계 부양과 돌봄을 동시에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창안된다. 보편적 돌봄 제공자 모델은 돌봄에서 젠더를 해체하고 혈연 가족에 묶여있는 돌봄을 시장에서 사회화하는 방식으로 완성되지 못했던 돌봄의 다층이성을 살려내는 방법이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특별히 포스트 코로나 사회에 젠더편을 구성한 것은 저를 비롯해서 제 주위에 많은 직장 여성 그리고 가정주부들께서 본인이 하고 있는 돌봄 노동의 큰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고 얼마나 큰 의미의 노동이었는지를 이해하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조명받아야 될 노동임에 대해서도 우리가 각인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입니다. 감사합니다.